제 페이스북 친구인 한정석 위원님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놔서 이 내용, 그때 당시에 어땠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나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 패치인 한정석 위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그냥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흐름. 그때 당시에 어땠나.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니 탄핵 소추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박바들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니네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친박들은 맞습니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야할 것 없습니다. 차라리 헌재 심판을 받으면 기각됩니다. 이때 저 나쁜 놈들을 다 쓸어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오케이 수락을 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특검 받겠습니다. 대통령은요 수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오케이를 했습니다. 청문회 오케이. 박근혜 스스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고 특검에 찬성을 했고 청문회에 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당시 새누리당, 그럼 일단 우리 중에서도 탄핵소추 찬성을 해야 정족수가 되지 않겠나? 일단 하자. 대통령도 오케이 했으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탄핵소추에 찬성을 하자. 그러고 나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다. 한국당 의원 50%가 탄핵에 찬성을 해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됐다. 친박근혜 지지자들, 박바들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전쟁이다. 탄핵 반대 운동하자.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에 이제부터 전쟁이다. 우리가 여론의 힘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자. 탄핵 반대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뭐 광화문 뭐 여기저기 길거리로 나가는 보수 우파들의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태극기 집회가 불을 붙게 됩니다. 친박들은 탄핵은 8대0으로 기각됩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이 될 거야. 단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되므로 열심히 탄핵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을 한다.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을 헌재가 내렸습니다. 친박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찬탄파는 배신자다. 나쁜 놈들이었다. 박근혜 지지자들 찬탄파 때려 죽이자. 찬탄 잔류파. 뭐 이래? 우리가 뭐 잘못했나? 친박들이 탄핵 기각되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해놓고는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은 참 한심한 놈들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보고 있는 상태다. 탄핵 정국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인해서 탄핵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 까먹었는지 정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만 역적으로 몰고 있는 희한한 일이 지금 우파 유튜브를 통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우파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 진실을 외면을 하고 탄핵을 그때 당시에 찬성했던 사람들만 역적으로 몰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 진실 어디 갔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을 딱 잘라서 뭐 어느 한 편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이게 진실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들, 탄핵을 막고자 하면서 10명 정도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는데 이 사람들도
기각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 대통령한테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때 당시에 보수 국민들은 탄핵이 기각이 될 것이 뻔하므로 기각이 되고 나면 역풍이 불 것이다. 탄핵이 기각이 나면 이 기각을 등에 업고 친북 좌파들을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우파들 사이에서 여론이 돌았었습니다. 이거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만 100% 잘못이고 탄핵에 반대를 했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을, 이런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직시를 해야 된다.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누누이 말하지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한 것이다. 정치 재판에서 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각이 날 것이 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탄핵을 소추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을 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의 그 판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는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냥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기각이 날 것으로 믿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한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들이다. 재판관 8명. 8명 모조리다. 탄핵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8명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태극기 세력,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 박근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볼 때 만만한 국회의원들인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이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인용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그 이정미를 포함한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에 있던 재판관들에게 그 칼날을 겨누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꿎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이 부당하다, 이걸로 싸우시려면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화살을, 이 총구를 돌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미친 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헌재로 가라. 헌재로 가서 너네가 지금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냐. 이게 말이 되냐. 법리적으로 싸우자 하고 주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헌법재판소에다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안 할까요? 왜 헌법재판관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의원들만 쥐잡듯이 잡고 있을까요? 만만해서 아니겠습니까? 만만해서. 8대0 말이 안 된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책임을 물을 대상은 헌법재판관들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1차는 찬성파가 잘못이다. 이 찬성파 안에서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 말고 기각이 날 것을 기대를 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도 잘못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식의 주장은요. 아무도 안 먹힙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해보세요. 누가 먹히나? 아무도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외로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이분들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총을 쏘는가? 정치인들이 만만하거든요. 이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그 어떤 말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지르는 것이다.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나 사법부에 이렇게 태극기 세력들이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문재인을 포함한
뭐 문재인이 그럴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태극기 세력들을 압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의 잣대로.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백날 욕해도 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아마 제대로 된 변명조차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누군가 리딩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은 제발 제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논리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저한테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지 않고 왜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공격하는가?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그래도 논리성이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었으면은 탄핵이 인용될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1차적인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탄핵을 찬성한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네가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일도 없었으니까 니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야를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하야를 한다고 했다. 하야파가 없었다면, 하야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탄핵을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 보자면 하야파가 문제다 라고 떠넘겨요.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하야를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야파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지. 이 논리가 맞다고 하면 첫 번째를 찾아가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너네가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된 거 아니냐 하면서 첫 1차적인 문제가 너네한테 있어 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화살을 겨눴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야. 하야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으로 가서 기각을 받자. 차라리 하야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당시 친박들이 하야를 하자고 주장하니까 이 하야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탄핵을 한 것이야. 그러므로 1차적인 책임은 그렇게 치면 하야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하야파는 뭐라고 할까요? 하야파들은 뭐라고 할까요? 결국에는요. 이 시작점은 어디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국정농단 거짓선동에 휩쓸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가 터졌을 때 사과만 안 했었으면 탄핵 안 당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1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이게 상식인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저한테 뭐 궤변이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말이 아니라고 하면은 1차적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오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막 궤변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합당한 합리적인 논리를 들고 오시라. 첫 번째 문제는 왜 탄핵이 되었나? 왜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나?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이 일어났죠? 이것의 시작은 어디였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가 터졌을 때,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를 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사과를 했어요. 이러면서 탄핵 광풍이 시작됐다. 그러고 나니까 이 민심이 휘청휘청하고 그야말로 전 국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하야파들이 생겨났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하야를 하시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하야를 한 해 만에 하다가 뭐 차라리 탄핵으로 가자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됐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을 해버렸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관계는 똑바로 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박근혜를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어도 사실관계는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을 한 것 같냐라고 하면요. 다 잘못한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누구라도. 여기에 누구 하나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과를 했는가? 왜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면서 이 모든 거짓말이 있지만 최순실과 내가 좀 가깝게 지낸 것은 팩트이므로 이 부분 내가 사과를 합니다. 대신에 그 외에 뭐 세월호 때 어땠느니 뭐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라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는가? 박근혜는 왜 정치 투쟁을 하지 않았는가? 당시 친박 세력들은 왜 박근혜에게 하야를 하라고 했는가? 거짓말에 굴복을 해서 거짓말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하라고 종용을 했는가? 탄핵 찬성파는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트래킹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부터 정치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이전에 왜 탄핵이 됐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아니었다. 오로지 탄핵 찬성파들에게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박근혜 본인부터가 잘못이 있고 박근혜 측근들도 잘못이 있고 박근혜에게 타야를 하라고 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 문제가 있고 이것을 또 인용을 한 헌법재판관들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빠져나올 사람들이 없는데 왜 누구 하나만 이것도 마녀사냥입니다. 일종의 박근혜에게만 다 마녀사냥을 하는 것도 마녀사냥이지만 하야파들에게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는 것도 마녀사냥이고 탄핵 찬성파들에게만 모든 잘못을 씌우는 것도 마녀사냥인 겁니다. 우리가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진실을 합리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것은요. 제 의견도 일부 섞여 있지만 아까 이 흐름에 대한 얘기, 탄핵의 흐름에 대한 얘기, 탄핵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얘기는 팩트입니다. 팩트.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팩트인 거다. 팩트. 이것은 뭐 토론의 대상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